분기점입니다. 도곡 분기점. 약 500m 앞 호각 분기점에서 동서울,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267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67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주의 팽창 그 추세를 보면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주 팽창이 더 빨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중력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 모든 존재는 원자 단위로 다 쪼개져서 타노스의 빙거스랩처럼 다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원자 레벨로 부서진 해체된 우주가 되겠죠. 일단 반물질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나 다른 특징은 거의 유사하지만 전기적인 전하가 거꾸로 인해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전자는 보통은 일반적일 땐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만 플러스를 띠는 반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전자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다 확인이 되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이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를 띠는 양성자, 반양성자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물질과 반물질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히면 전체 질량이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 괴담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만나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딱 이제 그 반물질의 개념에서 따온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주에서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개수의 반물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의 실험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 따라서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물질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똑같은 개수의 반물질도 있었어야겠죠. 그런데 물질과 반물질은 얼마 안 가서 지들끼리 충돌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 태초의 우주 때부터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개수로 존재했다면 지금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면 금방 지들끼리 충돌해서 우주에는 물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주는 어떻죠? 너무나 많은 물질로 우주가 가득 채워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이고 우리 지구도 물질이고 우리 은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우주 거대 구조 다 물질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초기 우주에는 분명 그때 물질 이만큼 있으면 반물질도 이만큼 있었을 거고 지들끼리 부딪혀서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물질이 지금 우주에 있는 걸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몇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지역이다. 지금의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수많은 물질에 대응되는 단물질로만 이루어진 우주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단물질로만 이루어진 행성도 있고 단물질로만 이루어진 생명체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아직 관측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증은 어려울 겁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어서 딱 초기 우주 때 물질의 양이 단물질보다 살짝 더 많았다. 그 대칭성이 살짝 깨지면서 그때 살아남은 물질들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 중에 사하로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하로프가 이제 어떤 모델을 제안하냐면 초기 우주 때 또 다른 입자가 존재했다면 이 입자를 통해서 단물질과 물질이 인터랙션을 했었고 물질 쪽 혹은 단물질 쪽 둘 중에 한쪽으로 개수가 더 많이 살아남게 하는 그런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현재 입자 충돌기 LHC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하로프가 제안했던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을 일으키는 모종의 입자를 발견하는 시도를 막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아마 한참 더 실험을 해야 이게 아마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당연히 물질이 있으면 단물질이 있다 라고 하는 문법이 암흑물질에게도 통용이 되는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암흑물질의 세계 안에서도 물질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고 그들의 단물질에 해당하는 무언가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암흑물질은 사실 빛을 흡수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정말 암흑의 존재잖아요. 빛을 통해 우주를 보는 기존의 관측에서는 암흑물질을 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암흑물질에게도 물질이 있고 반물질이 있어서 지들끼리 쌍소멸하는 반응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빛이 나올 수 있어요. 물질과 반물질이 쌍으로 소멸할 때에는 말 그대로 그들의 질량 모두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 막대한 에너지라면 뭐 감마선, X선 같이 아주 파장이 짧은 고에너지로 발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이 어떤 그 관측을 시도하게 되냐면 만약에 암흑물질끼리 쌍소멸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암흑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싶겠죠. 바글바글 해야 지들끼리 부딪히고 소멸하는 게 더 빈번할 테니까 이왕이면 암흑물질 높은 밀도에 있을 법한 곳을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주변 블랙홀 주변에 암흑물질도 바글바글 할 테니까 지들끼리 부딪히고 소멸하고 하는 게 더 자주 있겠죠. 그래서 한때 천문학자들이 페르미라고 하는 감마선 우주망경으로 우리 은하 중심 물질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나 활동 말고 추가로 또 다른 감마선이 추가 관측되겠지. 감마선의 초과 현상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마선 초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시그널이 약해서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단계이고요. 아마 추가 관측을 해야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중요한 빅뱅의 증거인 이유는 관측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를 쭉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어떤 특정한 온도를 갖고 있는 무언가가 에너지를 낼 때 우주는 크체 복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우주가 어떤 특정한 온도를 먹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고르게 내보내고 있다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한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하면 아주 정밀하게 우주 배경 복사를 제작하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는 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 양끝 쪽에 있는 우주를 잰다고 생각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460억 번, 오른쪽으로 460억 번, 양쪽 끝단에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디를 보건 대부분의 우주는 온도가 다 똑같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 끝단의 거리는 어떻죠? 900억 광년 거리를 두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주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보자 138억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온도가 퍼지는 속도 역시 광속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렇게나 먼 거리에 떨어진 두 포인트가 완벽하게 열적 평형을 이룰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우주는 관측을 해보면 여기도 2.7K, 여기도 2.7K 다 똑같은 온도로 퍼져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주는 태초부터 완벽에 가까운 열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로 출발했다. 이건 되게 어색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우리가 천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지평선 전형이 완벽하게 고르게 열적으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지평선 문제, 호라이즌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은 어렵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요거를 측정해보면 약 1km 앞 보가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닫혀있다,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우주의 기하학이 공중이 얼마나 휘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비유를 하면 만약에 우주가 닫혀있게 되면 일직선으로 쭉 가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주에서 이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닫힌 우주다. 반면에 평범한 우주가 되면 우리가 일직선으로 우주를 가겠습니다. 원래 포인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뒤에서 만약에 약 500m 앞 보가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네, 뭐가 저런 쉼터죠? 여기 앞에가